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 조치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젠지 기억하세요?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만 지소미아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아베 지지율이 지금 뭐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 연결을 해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안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뭐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타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일단 그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노동자에 대한 배상해라. 그 배상 예. 부분이요. 예. 여기 이거를 이제 좀 이제니까 해결해달라고 우리한테 이제니까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베는 사실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이제니까 사실 한 건데. 네.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으니까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뭐 1년 동안에 거의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기에는 없던 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베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네.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관심사로. 네? 그렇죠. 해외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은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가지고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그렇군요. 그럼 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예. 뭐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자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예. 지소미아 이제니까는 이 재연장을 예. 조건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거는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도 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이러한 패를 가졌었던 거죠.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 얻어낸 게 뭐냐면은 수출 규제를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부를 내용을 연계시켰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보인 거는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이제 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뭐 안보상의 이유 무슨 뭐 이런 뭐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한다는 이런 것을 네. 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성의를 최대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지. 원상복귀 시키라.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그렇죠.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일본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지금 안 잡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6개월이란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러네요. 주고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다리지도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뭐냐면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요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계속 킵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일단 WTO로 일단 우리가 한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이게 이제 G7 우리 지금 초청받았잖아요. 예. 이거하고 좀 이제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이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한국이 거기에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렇죠. 일본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G7이 됐든 G11이 됐든 간에. 네. 사실 이제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에서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위상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일본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즐거운 이 형세가 아닌 거죠. 어허. 결코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일본의 지금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이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를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풀게 하는 기간 동안에 네. 좀 저희는 이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예. 지금 이제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요게 좀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예. 뭐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가서 뭐 좀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미국하고 한편이 돼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야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득입니까? 먼저 이제 정식 이제 멤버가 되는 거는 이제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별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의제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입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요. 네.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9월달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앞선 기간입니다. G7 열리는 그때. 그럼 9월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좀 여론을 좀 반전하고 좀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좀 모양새 좋은 그림을 좀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보게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은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맞아요. 일종의 그림이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만 보게 되면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예.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예. 미국은 사실 지금 뭐냐면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줘 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이제 모범생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깡패가 이제 옆에 이제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은 예. 예?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저거에 이제 동참했다 이런 모양새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이미지 쇄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셈법은 뭐냐? 예. 우리가 G20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 다르죠. 국격이 굉장히 증가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이요. 아까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는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럼 미국과 한국 간에 1대1로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협상을 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G7은 일종의 그 만장일치 제도예요. 예.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중국 의자가 나왔을 때 네. 거기서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갈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게 다 뭐 트럼프 소나기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예.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한국 이러진 않겠어요? 아니죠. 예를 들면 G7이라는 건 원래 있던 거예요. 예, 예. 원래 있던 건데 중국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네.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딱 뭐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모양새가 좀 웃기다 이 말씀이시군요. 외교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리고 중국 이거는 뭐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최병훈 교수님이 경제학자시지만 워낙 국제 정세를 같이 보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지금 G7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무리는 요 질문 드릴게요.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이게 뭐 풀려야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관광 규제도 풀고 뭐 이렇게 다 뭔가가 될 텐데 이거 언제 풀겠어요? 자, 지금 이제 뭐냐면 수출 규제를 해더라도요. 예.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사실 소멸돼 버렸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수출 규제로 굉장히 우리한테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 오히려요. 다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예.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보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예.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면 일본 경제에 피해를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국가 이익은 그러니까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 자기 개인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사실 이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이제 없는 거고 단지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시키게 되면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그러니까 이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그만둘 때까지는 안 풀릴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고. 예. 최병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